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별위원회하고 주변위원회입니다. 저는 주변위원회 이사이면서 특히 실무총괄을 맡고 있는 조영민입니다. 지금부터 주군채권 부활금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주변위원회과 특위가 생겨났습니다. 지난 12월 9일날 특위가 출범하고 주변위원회하고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공동으로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한 게 이 지금의 주군채권 부활금지법 추진입니다. 참석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이셨고 특위 고문을 맡아주신 박병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특위 위원장이시고요. 정청래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변의 이동우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일하시는 홍경식 상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울시 복지재단의 유영민 주임님도 함께하셨고요. 주변위원회에 원의림 활동가님 함께했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오늘 법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박병석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가계부채 특별위원회를 창립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맡으셨고 저는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 첫 일환으로서 주군채권 부활금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를 하고 24분이 함께 하신 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미 한 가구당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고 또 급격히 부채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위험에 노출된 가계부채 위험 가구가 이미 11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상당한 대규모의 가계부채 위험 가구가 발생한다는 것이 한국은행 얘기입니다. 이틀 전에 미국의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주군채권 부활금지법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이나 상법에 의하면 빚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그 빚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죠.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된 채권을 추심회사에다 팔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 채권 추심회사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미 끝난 부채를 가지고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법률 지식이 없거나 또는 시효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다시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돈을 일부만 갚으면 죽었던 빚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전 단계로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부모의 빚을 어려서 떠안고 죽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무덤까지 빚을 지게 되는 그러한 모순, 그리고 평생 빚에 쫓기는 그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이 발의되는 것입니다. 오늘 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로 24분의 서명을 받아서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장이신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말씀도 있겠습니다. 예, 형사법에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가 지난 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공소시효의 형사법상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채권도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다시 추심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부당하게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1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계부채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필두로 앞으로 가계부채 탕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들을 계속 발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안에 관해서 우리 법안을 만드는데 아지에 주신 민변의 이동호 변호사께서 잠시 보충 설명 주시겠습니다. 예, 그 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군 채권 부활을 금지하는 내용이고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거래가 금지되는 채권의 유형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는 명시적인 조항을 넣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거래가 될 수 없도록 했고, 그 다음 항으로 그 채권 추심자들에게 양도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양도 양수를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도 같이 부과하도록 하는 그 법률 내용입니다. 예,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내외신문의 김윤성 국장인데, 아랍권의 금융 방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 부활 금지법은 서구적인 입법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주군 채권 부활 금지법을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리면서 질문드립니다. 예. 민법이나 상법에 따르면 이 빚 채권마다 소멸시효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즉 갚을 의미가 없는 연한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 뭐라 그러죠? 통신비는 1년이죠? 통신비는 3년, 일반 상법에 의한 채권은 5년, 또 7년, 10년, 최장 10년까지 그 사안별로, 성격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빚은 갚을 의미가 없다 하는 소멸시효를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를 빚을 낸 채무자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빚을 가진 회사가, 은행이면 은행, 무슨 통신회사는 통신회사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빚을 받는 추심회사에다 팝니다. 그러면 가령 1,000억짜리를 뭐 1억에 판다든가 하면은 그 1억에 산 채권 추심회사가 채권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당신 빚 얼마 있는데 1,000만 원 있는데 우선 10만 원만 갚으시오. 그러면 이 빚을 낸 사람이 10만 원을 갚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다시 10년이면 10년, 7년이면 7년 다시 빚을 갚게 되는 효력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즉 그 해당 법률에 따라서 1년, 3년, 뭐 5년, 7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관해서는 빚 독촉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채권 권리를 추심회사에다 팔지 말아라. 만약 매매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하고 벌금도 매기겠다 하는 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빚을 냈으나 법이 정한 일정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빚을 독촉하지 못하게 하는, 만약 독촉했다가는 형사처벌과 벌금을 경고하는 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빚을 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이번의 법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주빌리은행에서 500억짜리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2,500만 원에 사가지고 다 소각을 했습니다. 지금 약 1조 정도의 소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장치를 해나가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일정 기간, 소멸시효가 끝난 법은
더 이상 빚 갚아라 하는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권리를 매매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례를 2분 정도 서울복지재단에 소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금융과 복지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홍경식 상담사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네, 서울 시민의 건강한 경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상담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 연계,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금융복지 전문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3만 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1,700여 명이 우리 센터를 통하여 채무 조정을 신청하여 3,762억 원의 부채를 탕감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어느 날 40대 초반의 여성분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마포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분으로 보증금도 없이 월 25만 원의 월세를 내며 지하방에서 9살인 아들, 12살인 딸과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 신청인은 지체장애 상급으로 오래 서 있지를 못하고 오른쪽 중지 손가락이 펴지질 않아서 한 손으로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2002년 남편과 결혼하여 어렵게 살고 있던 중에 남편이 2008년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의 법률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남편의 채무 4,400만 원은 본인은 물론 어린 두 자녀에게도 상속되었습니다. 다행히 2008년 8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어 수급비를 받았지만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더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불어나는 채무에 대한 불안과 생계 유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향후 교육에 대한 걱정도 많아 보였으며 주거 문제의 해결도 시급해 보였습니다. 우리 상담사들은 상담을 요청받게 되면 서비스 지원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본 상담의 경우에는 채무 해결과 주거 문제의 해결이 주안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채무안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요청이었습니다만 어린 두 자녀도 어린 어머니를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 우리 센터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협약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여 함께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SH공사와 LH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임대주택 등을 신청토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은 2015년 1월 본인을 포함하여 어린 두 자녀 모두 면책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LH공사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현재는 도봉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상이 말씀드리는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대단히 일종의 빚 때문에 일생 동안 쫓겨다니는 빚독촉에 시달리던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서민 중에 서민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